안녕하세요. 토요일 밤 비밀스러운 사연을 읽어드리는 비밀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DJ 비밀정원의 꽤 꼬리꼬리 같은 목소리 옥꼬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1636년 12월 17일 승정원에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승지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이 패망 직전까지 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비밀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 해결책을 다 함께 생각해내야 할 것 같았어요. 제발 잘 전해주세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초저녁에 영의정 김류, 좌의정 홍서봉, 비국 당상 김신구, 장유, 최명길, 이성구, 이경직, 홍방, 윤희 등이 청대했어요.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들어왔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오늘 심기원의 장계를 보니 적병이 또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 수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일편에 고립된 성에서 형세가 매우 다급합니다. 사태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니 좋은 계책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복 차림으로 나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화친을 계제로 삼아서 만일의 요행을 바랬던 것인데 지금 화친이 이미 어그러져 상하 군신이 한꺼번에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신들의 죄는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군사를 뽑아 습격을 한다면 비록 차질이 있을 듯 하지만 만약 한 면을 유인하여 죽이고 돌아갈 길을 연 다음 날랜 말을 타고 달려 나간다면 약간의 요행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신이 포수를 보내어 야습하게 한다면 이 왕자의 군영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공격이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골짜기에 들어왔는데 아직 화살 하나도 발사하지 못했으니 매우 수치스럽다. 지금 만약 공격한다면 사체로 볼 때 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고서 이로 인해 화만 재촉하지 않겠는가? 하니 정광경이 아뢰기를 적이 소수의 병력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정복하고 있으니 지금 만약 출병하여 친다면 형세상 반드시 한 곳으로 모일 것이니 그런 후에 공격하면 사로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심기원을 속히 불러들여야 합니다. 적의 기세가 매우 왕성하고 고립된 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비록 굳게 지키려고 하더라도 마초와 군량도 부족하니 어찌합니까? 옛날에 송나라의 고종은 단기로 적지에서 도망쳐 나와서 화를 면할 수 있었으니 지금의 상황도 이러한 방법 이외에는 달리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장사를 뽑아서 좌우에서 호위하면서 날랜말로 달려나간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듯한데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병이 매복하고 있는 곳이 매우 많은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는가? 하자 김류가 아뢰기를 목병이 많다 해도 한 골짜기에 숨어있는 인원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송나라 고종의 일을 본받는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화친하겠다는 말로 버텼지만 지금 그 일도 어쩔 수 없게 되어 다시는 기대할 것이 없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하였다. 장류가 아뢰기를 현재의 계책으로는 화친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할 수 있는 일분의 희망마저도 없어지게 되는데 어찌 상하 군신이 한 성 안에 같이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상께서도 반드시 화란을 완화시킬 방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로는 종묘와 사직이 있고 아래로는 생령이 있으니 어찌 돌보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지만 어찌 이와 같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궁을 떠난 지 4나흘 만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같이 보잘것없는 목숨이야 본래 아까울 것이 없지만 종묘와 사직은 어찌합니까? 하고 김신국이 아뢰기를 계략은 궁하고 힘은 꿀리니 좋은 계책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마오를 만났을 때 바로 왕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으니 아마도 화친을 하려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장류가 아뢰기를 이 적들이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하면서 점점 요구의 수위를 더 올리고 있으니 그들의 의도를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 대신이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왕자 이상을 보내라는 말을 꺼냈는데 이것으로 보면 화친하자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망이 코앞에 닥쳐 국사가 망극한데 어찌 차마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로는 종묘와 사직을 위하고 아래로는 부현과 백관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충분히 다 했으니 이후에 일은 경들에게 달렸다. 하니 김신국이 아뢰기를 적의 증원군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을 포위하고서 여러 날 지구전을 벌인다면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이 운제를 만들었다고 하니 오늘 밤의 일이 또한 매우 염려스럽다. 예부터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지만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겠는가? 하니 김유가 아뢰기를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망하는 것은 예로부터 모두 그러하였지만 이와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국가가 의리를 지키느라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장류가 아뢰기를 이익과 손해의 경중을 생각한다면 화친 한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오늘 조처해야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하였다. 장류가 아뢰기를 신들이 아뢰려고 하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어서 다만 근심스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하였다. 이어서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흐느껴 비통하게 눈물을 흘렸다. 상이 이르기를 세자를 오랑캐의 진영에 보내고자 하는 이야기인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볼모를 교환하는 일은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설사 세자가 오랑캐의 진영에 가더라도 반드시 몰아세워서 심양으로 데리고 들어가진 않을 것이니 틀림없이 잘 돌아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럴 리가 있겠는가? 예부터 볼모를 교환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의 일은 볼모의 성격이 아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다. 무사람들의 뜻이 이와 같다면 내가 어찌 세자를 아끼겠는가? 이미 동궁을 보낸 뒤에 저 적들이 요구해 수준을 더 높인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장류가 아뢰기를 세자가 이미 간 뒤에 저 적들이 만족하지 않고 만약 다시 요구의 수준을 더 높인다면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사람들의 뜻이 이러하다면 새 대신을 거느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나라의 존망이 오늘 밤에 반드시 결정될 것이니 다른 일에 미칠 겨를이 있겠는가? 남쪽 포루가 매우 허술하고 포수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라가 장차 망하려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인재와 장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처럼 극심하단 말인가? 임금이 현명하면 반드시 인재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이처럼 되어버린 것은 임금이 현명하지 못한 수치에 불과한 것 같다. 존망이 오늘 밤에 당연히 결정될 것이니 야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화친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 상이 최명길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르기를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는가. 이후에 경과 서로 만나기 어려울 것이야. 일전의 일은 경 역시 속은 것이니 일에 착오가 있었다 해도 경에 충성에 짝할 사람이 드물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무를 받들어 끝까지 해이하게 하지 마라. 경과 같은 사람이 조정에 많다면 국사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저 적이 매우 음흉하다. 아침에 대신이 그곳에 가니 기병이 달려나와서 그들의 영로를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음흉하다. 이기가 살아있을 때 항상 이 적의 침입을 걱정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묶어놓으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 이기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였다. 참 병자호란으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조선의 존망이 여기서 결정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임금이 울면서 신하에게 이르렀다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네요. 추운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을 생각하니 어서 빨리 조선이 난세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날까지 저 옥고리 비밀정원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꽤 꼬리꼬리 같은 목소리 옥고리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